마지막으로 개혁신당 가보겠습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준석 후보 땅 영시에 지금 전남 여수에서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네요. 예, 여수 국가산업단지 방문했죠.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여수 산업단지 잘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예, 마땅히 이제 선거운동의 시작을 이런 대한민국에서 성장 동력, 이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석유화학이거든요. 예. 그 공장부터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가 동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의 위기의 상징입니다. 중국의 덤핑 공세에 지금 속수무책인 상황인데 저희 후보의 공약이 러스트벨트를 살려내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약도 부각시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의 강점이 이공계 출신인데다가 산업과 통상에 대한 어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후보입니다. 이런 작금의 어떤 우리나라 산업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부각을 시키고자 여수 산업단지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 호남에서 이렇게 선거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당 크기로 봤을 때 이제 1당, 2당 그리고 이제 제3 후보가 현재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제3 후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선택과 집중 좀 어떤 쪽을 공략을 하는 게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식인지 당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전략을 좀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우리가 이제 이준석 후보 기획신당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실 이제 계엄 사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치러지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동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엄 사태를 초래한 데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틀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십 번의 탄핵을 반복했던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다시 또 자기들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법부까지 급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두 개의 어떤 거대한 두 탑, 적대적 공생으로 나라를 망쳐온 세력들을 몰아내야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이번 선거에 어떻게 보면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저희들은 보수층을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이분은 이제 극우 자유통일당에나 어울리는 후보다. 이런 후보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이준석이라야만 이길 수 있다. 이 점을 설득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보수 본산에서 일단 승부를 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있는 서부전선으로 가겠습니다.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제3당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 젊은 40대 패기로 한번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이제 동탄에서 당선될 때 3자 구도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됐던 그 상황을 조금 전제하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작은 이게 국회의원 지역구하고 이게 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유권자층도 이게 동일하지가 않고 굉장히 세대별 이렇게 지역별 굉장히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좀 그때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동탄 역시 사실은 그 당시 생각해보면 동탄의 경우에 민주당이 65대 35 정도로 우위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국으로 따지자면은 보수 유권자와 진보 유권자가 50대 50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정권교체 여론이 6대 4 정도로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전국적 선거가 오히려 동탄보다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역시 이제 3당이라는 게 선거가 시작되면 늘 눌려 있었어요. 예. 과거의 선거에서도 보면은 왜냐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가 늘 작동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3당은 늘 이제 눌려왔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보수층 내에서부터 일단 동료의 기미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문수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승리 확률이 0%다. 이런 여론들이 이제 점차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은 이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보수층부터 이탈되면서 우리가 이제 15% 저희들은 항상 15%를 굉장히 중요한 선거 운동에 있어서 모멘텀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이 사표 방지 심리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으로 이재명과 맞대결을 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보수층의 심리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결국은 15%, 25%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동탄 모델입니다. 예, 뭐 계속 여쭤보는 거고 좀 후보나 그 당에서도 지겨울 것 같은데 단일화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대선은 불법 계엄 때문에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공동 책임을 지는 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과하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전히 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뭐 제명할 생각도 하지 않고요. 1호 당원은 아닙니까 여전히. 그리고 김문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좀 국민들 생각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이기도 하십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분과 우리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전 현충원 기껏 찾아가지고는 순직한 우리 해병 최상병 묘역은 조문하지도 않고 그냥 뭐 패싱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최상병이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이제 어떻게 이런 분하고 같이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올리는 분이고 우리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맞상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텐트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제가 봤는데 1호 공약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제목이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그래서 부처 개편 및 축소, 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하고 통일부 폐지, 외교부로 업무 통합, 여성가족부 폐지, 복지부와 내무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작은 정부 만들겠다. 이거를 1호 공약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일단 그 공약에 대해서 전반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 14개의 공약을 주요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10개 정도로 줄이고 5개로 줄이고 했을 때 1호 공약으로 내건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 정부 부처를 아주 효율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13개 부처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약을 위한 공약.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늘 이제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그런 공약들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보면 14년 동안 정치 무대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현장 경험이 반영된 공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 가장 이 정부에서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를 생각해 본 그 결론이 뭐냐면은 정부 부처를 갖다가 굉장히 좀 슬림화를 해서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1호 공약으로 그렇게 내세운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약들도 좀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공약들이 많으니까요. 예. 좀 들여다 봐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번째 공약은 중국이나 베트남 공작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가져온다. 뭐 세 번째 공약은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등등등인데 이거는 뭐 선관위 홈페이지나 개혁신당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자 마지막으로 선거운동 첫날인데 국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 유권자들께서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찍게 되면은 정말 일거양득이 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쿠데타 전문 정당, 국민의힘, 과거 독재당, 국민의힘을 박물관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번 만약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189석 입법을 쥐고 있는데 행정부 권력까지 가지게 되고 사법부까지 가지게 되는 굉장한 권력을 지닌 어떻게 보면은 총통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출연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심상치 않은 인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권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일거양득 미래의 독재당, 과거의 독재당을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이었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